자, 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이 이제 수열의 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그 전 단원의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웠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본격적으로 어떤 수열의 어떤 성질보다는 그 어떤 합의 그 합을 구하는 과정에 좀 약간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배워. 시그마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기호를 배우게 되는데, 이 시그마라고 읽고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스 뭐 옛날 문자 뭐 알파가 옛날에 뭐 A가 옛날 게 알파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사실은 이제 어떤 S라고 하는 문자의 옛날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sum, 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호의 어떤 뭐 옛날 표현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고, 이 시그마의 기호는 아주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정의부터 일단 먼저 찾아볼게. 자, A1, A2, A3 해서 AN까지 합.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 여기 있는 K가 난 식에 K 대신에 1부터 N까지 숫자들을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그래서 마지막 N까지 집어넣은 그 결과들을 전부 다 더하겠다. 자, 이게 바로 시그마의 기본적인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그마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공식도 배우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시그마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니네가 이제 질문한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다시 한번 얘기했던 정의대로 저기 밑에 있는 이 숫자부터 여기 있는 이 숫자까지 차례대로 대입한다. 그런 그 정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냐, 시그마 K는 3부터 뭐 6까지 K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 K가 난 식에 3, 4, 5, 6까지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3제곱 더하기 1, 그럼 그 다음 자연수인 4 집어넣어주면 4의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그 다음 자연수 5 집어넣어주면 자 5의 제곱 더하기 1에 마지막 6까지 집어넣어주면 얘는 바로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1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라.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지금 현재 목적은 아니고, 이 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자 밑에 있는 3부터 6까지 여기 있는 식에 대입을 해서 전부 다 더해달라라는 게 바로 시그마의 정의가 됩니다. 정의. 시그마를 만든 사람이 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얘는 이제 요걸 기억해두면 되겠죠. 근데 꼭 이제 이 식이 다항식일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 식이든 간에 상관없이 자 이 변수부터 요기까지 집어넣어서 모두 대입해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K에 관한 시그마라고 얘기하기도 해. K에 관한 시그마. 그러니까 변수가 K여서 K부터 K에 이제 1부터 N까지 대입한다. 그래서 K를 변수로 보는 K에 관한 시그마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시그마는 우리가 방금처럼 이렇게 다 노가다로 대입하는 것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성질들이 존재하게 된대.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K 대신에 1부터 2, 3, 4 해서 마지막 N까지 집어넣으면 이거다. 근데 이 기호를 어떤 수열에 있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이미 SN이라는 기호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사실은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들었던 문제처럼 우리가 꼭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구하지 않고 뭐 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유롭게 번호를 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수열의 합인 이 시그마의 기호를 사용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그마의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이건 그냥 뭐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러니까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예를 들어 AK 더하기 2BK라고 하는 이 식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밖에 없어? 정의밖에 없죠. 그래서 대입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 K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A1 더하기 2B1이 되고, K 대신에 그 다음 자연수인 2를 대입해주면 자 A2 더하기 2B2가 되고, K 대신에 마지막 자연수인 3을 여기 있는 이 K라는 변수에 3을 대입을 해주면 자 A3 더하기 2B3이 바로 이 식의 정의죠. 1부터 3까지 집어넣어 달라. 자, 근데 덧셈이라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A라는 놈을 먼저 묶어서 먼저 표현을 해보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을 먼저 묶어서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 여기 2B1, 2B2, 2B3를 2로 묶어준 다음에
B1 더하기 B2 더하기 B3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와 뭐 덧셈의 교환 법칙 정도의 뭐 간단한 원리를 사용한 거죠. 근데 가만히 이 노란색 식을 보니까 AK라는 식에 사실은 1, 2, 3을 집어넣어서 더한 결과니까 그 얘를 역으로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K는 1부터 3까지의 AK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K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의 그 합? 그 다음 여기는 이 친구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2배의 시그마.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BK에 1, 2, 3을 집어넣어서 더한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BK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든 얘는 바로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한꺼번에 한번 설명을 해본 건데 사는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를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해. K가 난 이런 식의 덧셈, 뺄셈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시그마를 이렇게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그마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전개를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의 AK와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의 2BK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K랑 상관이 없는 이런 숫자나 K가 아닌 다른 문자들은 이렇게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자, 이게 시그마의 제일 기본적인 성질이 되고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성질은 바로 뭐냐? 이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 그러니까 이건 K 대신에 1 넣어도 3이고 2 넣어도 3이고 3 넣어도 3이고 4 넣어도 3이고 5 넣어도 3이고 그죠? K랑 상관이 없는 숫자만 있으니까 숫자 또 이 K라는 문자랑 다른 문자만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 K가 없는 경우는 자, K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언제나 3이라는 값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1부터 5까지 개수는 5개니까 그래서 3하고 5를 곱해서 자, 5 곱하기 3이다 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K가 난 시그마에 K랑 상관이 없는 문자 또는 상수가 오는 경우는 자, 얘랑 곱해서 바로 CN이 나오게 된다. 자, 요게 바로 시그마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된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왜 배우냐? 라고 아마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등차수열의 합 있죠? 그럼 등차수열의 합을 선생님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 쪽에 나와 있는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 이후 합이라는 공식을 몇 가지를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뒤에는 내용을 먼저 일단 설명을 하고 우리가 왜 시그마를 배우는지 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 요 세 가지를 좀 니네가 외워줘야 돼. 이거는 뭐 외우면 좋고 안 외우면 나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안 외우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암기를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구단처럼 못 외우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이라 해서 나는 이제부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그마 1차식 공식, 얘는 시그마 2차식 공식, 얘는 시그마 3차식 공식이라고 얘기하게 될 거야. 나중에 가면 여기 있는 이 변수들이 막 다른 변수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 위에가 n이 아니라 막 다른 숫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 이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는 시그마 1차식 공식, 2차식 공식, 3차식 공식이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하도록 할게. 결과를 일단 먼저 보면요. 1차식의 합은요. 식 자체가 2차식이 됩니다. 그리고 2차식의 합이지. 2차식의 합은 그 결과가 몇 차식이 되냐면 3차식이 되고 그 다음에 3차식의 합은 몇 차식이 되냐면 4차식이 돼. 얘가 2차식인데 전체 곱하니까 얘는 4차식이 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을 구하면 차수가 하나 늘어나는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둘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자, 이제 외우는 방법과 의미를 한번 볼게. 여기다가 K 대신에 1, 2, 3, 4 해서 n까지 집어넣으면 쉽게 말해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대. 물론 얘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지만 그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증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 뒤에 가면 이제 수학적 귀납법?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하여튼 뒤에 배우는 뭔가를 이용하면 증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증명보다는 암기가 사실은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시그마 1차식 공식은 이렇게 기억해 둘게. 자, 일단은 의미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합이고 그 결과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근데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가지 말고요.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그놈 1 더한 놈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나중에 막 숫자가 되든 다른 문자가 되든 또 식이 되든 우리가 다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선 뭐 어떤 특정한 문자인 n으로 기억해 두는 것보다는 자, 시그마 1차식 공식은 2분의 그놈 1 더한 놈. 그 다음에 시그마 2차식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6분의 자, 이 분모가 달라졌네. 얘는 2분의인데
2차식 공식은 6분의, 자, 6분의 그 시그마 위에 있는 그놈 1 더한 놈 2배 1 더한 놈. 요게 좀 약간 유치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엔 더 도움이 되는 걸 너네가 느끼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시그마 2차식 공식은 6분의 그놈 1 더한 놈 2배 1 더한 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시그마 3차식 공식은요? 그러면 일단 3차식의 합을 구하니까 4차식이 돼야 되는데 그 4차식은 바로 뭐냐? 시그마 1차식 공식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기억해 둡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울 건 사실 이 두 가지만 사실 외워두면 요거는 이제 요걸로 바로 그냥 전체 제곱이다 라고 기억해 두면 되니까,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자, 이 부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수열의 합에 보면은 약간 교육과정에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뭐 몇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개차 수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수열이라든지 아니면 몇 급수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지금 이 개념 기본 개념 강의 찍는 데는 그런 부분 제외하고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만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사용하는 테크닉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분수꼴로 주어진 경우에 합을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은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라고 하는 1차식 공식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그마는요 나누기나 곱하기는 전개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겠지만, k는 1부터 3까지 예를 들어 ak 곱하기 bk라고 하면,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의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의 bk라고 이렇게 곱하기는 시그마를 전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할 수 없냐면, 이건 보면 근데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사실 의미하는 게 뭡니까? A1, B1, 그 다음에 A2, B2 더하기 A3, B3를 얘기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다가 그 다음에 B1 더하기 B2 더하기 B3를 더한 거를 곱해라. 딱 봐도 알겠지만 얘랑 얘랑은 같지 않죠. 시그마는 곱하기라든지 나누기는 전개를 못해. 그 말은 사실은 나누기, 그 얘의 역수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분의 1이 그러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라고 볼 수 있냐? 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눗셈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분수식의 형태의 시그 합을 어떤 구하는 방법은 사실 부분 분수라고 하는 이 원리를 사용을 해. 자, 우리가 뭐 사실 이 개념이 원래는 이제 지난 시험 범위인 유리식의 부분 분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물론 학교에서 유리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차근차근 이 부분 분수의 개념을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얘를 이용을 한대. 근데 이 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 친구를 한번 통분을 해볼게. 뭘로 통분하냐면 ab로 통분을 하면, 자, 여긴 분모 분자에 b를 곱해주고 여기는 분모 분자에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근데 앞에 이미 누가 있었냐면 b 마이너스 a분의 1이 있었죠? 그래서 얘랑 곱해주면 오른쪽도 ab분의 1, 왼쪽도 ab분의 1.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우리가 어떤 분수에 분모의 두 개씩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항상 습관적으로 큰 거를 오른쪽에 쓰기로 우리 약속을 좀 할게. 그게 계산상의 편리함을 가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둘게.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놈의 차이로 나눠주면, 나누는 거지, 그지? 나누기. b-a로 지금 현재 나누는 거지. 분모에 곱해 있는 두 놈의 차이로 얘를 나누게 되면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다. 자,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놈의 차이로 나눠줘야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다. 간단한 예제를 한 두 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3 곱하기 8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으면, 자, 3하고 8의 차이는 5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나눠줘야? 5로 나눠줘야 5분의 1을 곱해줘야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이 분수식도 간단히 하기 위해선, 자, 분모를 일단 먼저 인수분해 하면, 자, x 빼기 1에 x 더하기 1에 분의 1. 그럼 분모에 곱해지는 두 놈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죠? 항상 습관적으로 오른쪽에 큰 거 쓰는 걸 추천을 한다 그랬어. 자,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놈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쓸 수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분 분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 분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문제 풀 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뭐 유리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거 부무새 뭐 기본적인 원리죠. 요거는 뭐 내가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열 이 문제를 하게 되다 보면은 시그마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성질이 있어서 얘네들은 먼저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좀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사실은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부분은 교재에다가 적도록 합니다. 알겠죠? 설명이 끝나면 이시 정지해놓고 필기하고, 또 설명이 끝나면 이시 정지하고 또 적어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 있는 이 공식들 이해하고 암기해줘야 돼. 가볼게. 자, 우리가 보통 시그마는 K라는 변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K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서 N까지 계산해라. 그럼 A1, A2, A3, A4 해서 AN까지 합을 의미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변수 K하고 M을 같이 다른 변수 M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M 대신에 1 넣으면 A1, 2 넣으면 A2, 3 넣으면 A3, 그럼 N까지 집어넣으면 AN. 그래서 사실은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되고,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세모, 그러니까 임의의 변수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 K가 오든 P가 오든 M이 오든 X가 오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의 K나 그 1, 2, 3의 합이죠. 아니면 시그마 X는 1부터 3까지의 X나 이거 상관없다. 어차피 X 대신에 1, 2, 3 집어넣으나 K 대신에 1, 2, 3 집어넣으나 그 둘을 더한 결과는 1, 2, 3의 합으로 같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자, 시그마 밑에 있는 이 변수와 식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것도 하나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변수 변환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정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자, 우리끼리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할게. 자, 2번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어달리기 공식이랍니다. 자, 이어달리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보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AM까지의 합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항의 의미는 자, 여기는 K 대신에 N 플러스 1부터 대입을 해라. 그럼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2 더하기 똥똥똥똥 해서 마지막에 P까지 집어넣어 주면 얘는 바로 AP까지 합이구나. 그래서 이게 각각의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었는데 이 두 친구를 더해주면 한번 볼까? 자, 물론 이제 뭐 N하고 M하고 이 P는 가면 갈수록 커지는 자연수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럴 때 뭐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N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는데 그 다음 항 이어받아서, 이게 이어달리기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져준 이유는 그 왜 우리 이어달리기 할 때 이 바톤을 넘겨주잖아? 그것처럼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항부터 계속 이어받아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N번째부터 P번째까지 합을 쫙 이렇게 구했구나. 그래서 N번째부터 P번째 항까지 합을 구했구나. 자, 문자가 너무 많아서 니네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에다가 시그마 K는 11부터 20까지의 AK 있다 생각하면, 자, A1, A2, A3 해서 A10에서 끝나는 줄 알았지? 근데 A11 바로 이어받아서 A20까지 달려주니까 1부터 20까지의 한꺼번에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K는 1부터 20까지의 AK라고 바꿔주면 되겠구나. 자, 이걸 바로 이어달리기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요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요거 좀 중요해. 자, 다시 일단 정리해 주시고, 알겠지? 일시정지 한 다음에 적어 주시고, 저기 나와 있는 공식들, 자,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 적어 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요것도 적어둡니다. 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사실은. 우리가 왜 함수의 평행이동 하듯이 시그마도 평행이동을 해요? 근데 이걸 이용하면 아주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가볼까? 야, 우리 배운 대로 K 대신에 1부터 10을 집어넣어 보려고. K 대신에 1 넣으면 4, 3승. 그 다음 자연수 2 넣으면 5의 세제곱. 6의 세제곱해서 마지막 10까지 집어넣어주면 13의 세제곱까지 나오겠죠. 이건 시그마의 정의를 이용해 본 거야. 근데 이 대상식을 우리가 한번 K3승을에다가 대입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4부터 얼마까지 집어넣는 거면 13까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런 형태의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된 건가? 다시. 뭐 볼 것도 없이 사실 이거 집어넣고, 여기도 K 대신에 4 넣으면 4의 세제곱, 그 다음 5 넣으면 5의 세제곱, 마지막 13 넣으면 13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얘와 얘는 같은 결과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잘 들어봐. 우리 옛날에 갑자기 함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왜 함수 y는 fx에서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x 대신에 x-5를 이렇게 대입을 했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리를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k 대신에 이걸 내가 만약에 계산을 하려면 k 더하기 3승을 전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식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냐면, 자 k 대신에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k 빼기 3을 대입을 하는 거야. k 대신에 k 빼기 3을 대입한다. x 대신에 x 빼기 5를 대입하면 x축 방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처럼 k 대신에 k 빼기 3을 대입을 해주면 k 빼기 3에 더하기 3 돼서 식은 이렇게 돼. 근데 중요한 건 k 값도 다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된다. 1이 3만큼 평행 이동해서 4가 돼줘야 되고 10이 또 3만큼 평행 이동해서 13이 돼줘야 된다. 무슨 원리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도 오른쪽은 그냥 적어본 건데, 자 선생님 무슨 짓을 했죠? k 대신에 뭐 대입했죠? k 빼기 4를 대입했지. k 대신에 k 빼기 4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k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번호도 마찬가지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자 이게 시그마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이 번호가 아마 3번일 텐데, 그죠? 1번, 2번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 시그마 좀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고급적인 테크닉이 되니까 반드시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도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 유제 4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 텐데, 자, 우리가 고1 때, 1학기 때, 뭐 2차 방정식의 근거계 성역이나 3차 방정식의 근거계 소개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2차 방정식 예를 들자면, 최고 참계수가 없는 경우를 그냥 한번 예를 들게. x제곱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5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근이 두 개인데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그 두 근의 합은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3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예분의 얘의 반대부라고 해요. 예분의 얘의 반대부. 그럼 3차 방정식에 x 3승에 더하기 뭐 5x 제곱에 플러스 6x에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이 방정식에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죠? 그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는데, 그 얘는 또 마찬가지로 요거분의 요거의 반대부호인 마이너스 5가 또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5x제곱이 없어. 그 이 방정식이 여전히 3차 방정식이지? 근데 3차 방정식에서 최고창 다음에 있는 이 x제곱의 개수가 없으므로, 그럼 만약에 문제가 요렇게 0x제곱이라고 바뀌게 된다면 모든 근의 합은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0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인데 2차식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근의 합이 0이 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또 뭐 한 8차 방정식 만들어 볼까? 그럼 x 8제곱에 더하기 6x제곱에 플러스 1은 0이다. 자, 8차 방정식에 근이 8개인데 그 8개의 근을 알파1, 알파2, 알파3 땡땡땡에서 알파8까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7차식의 개수가 없으므로 모든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0이 되게 된다. 자, 요게 마지막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주제야. 그래서 이게 뭐 몇 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일반적인 차수를 가지고 있는 n차 방정식에서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할 때 최고창 개수 분의 그 다음 항의 개수 비율. 근데 부호는 반대가 되겠죠? 자, 요거 분의 요거의 반대 부호였던 것처럼, 자, 요거 분의 요거의 반대 부호. 그죠? 최고창 개수 분의 두 번째 차수의 개수의 반대 부호가 모든 해의 합이 되게 된다는 거. 자, 요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아마 유제 4번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예제 4번 정도까지 한번 쭉 해결해 보고 좀 쉬고 갈게. 자, 대표형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유형의 지금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뭐 촬영이라고 따로 생각할 건 없고 그냥 편하게 보면 돼. 시그마의 정의야, 정의. 자, 시그마의 어떤 성질이나 뭐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의 정의, 쉽게 말해 1부터 20까지 숫자를 다 대입해서 더해라라고 하는 순수한 시그마의 어떤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이 페이지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 페이지 문제들은 사실은 이따 선생님이 좀 이따 유제 문제 확인해 보겠지만 다 일단 대입을 해놓고 그럼 주어진 조건과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이 값들을 어떻게 지지고 볶으면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주어진 조건은
자, 메인 변수가 n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얘를 n에 관한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n 대신에 1 대입한다? 그럼 뭐 되냐면 1 곱하기 a1. 그 다음에 n 대신에 그 다음 자연수 2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되냐면, 자, 2 곱하기 a2. 그 다음 3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a3. 자, 이래서 마지막 숫자 20까지 집어넣어주게 되면 20 곱하기 a20. 자, 20 곱하기 a20.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200이 나오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뭐 대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의 1부터 19까지를 차례로 대입을 좀 계산을 해주면 1 넣으면 얼마야? 1 곱하기 a2야. 그래서 번호를 좀 맞춰주려고 1 곱하기 a2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2 대입하면 2 곱하기 a3. 2 곱하기 a3. 그래서 마지막 19까지 집어넣어주게 되면 19 곱하기 a20. 19개 a20까지 결과가 바로 10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구나. 이게 주어진 조건이야. 우리 학원 이름이 구주입배잖아, 그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 주어진 게 뭔가? 이게 주어진 거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얘네들의 n 대신에 1부터 20까지를 대입해보면 내가 궁금한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뿅뿅뿅뿅 돼서 a20까지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 자, 이게 주어지고 얘를 구해야 된다? 얼추 봐도 알겠지만 빼면 나온다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자, 1개 a1, 2개 a2에서 1개 a2 빼니까 a2도 1개가 남을 거고, a3가 3개인데 a3 2개니까 빼면 a3도 하나 남을 거고, 그 다음에 a20이 20개인데 a20이 19개니까 빼면 또 a20 나오고, 내가 바로 구하고 싶은 그거죠. 그래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뺀 얼마? 100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 페이지 문제들은 그런 문제를 뭐 하는 거야? 다른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을 물론 쓰면 몰라. 또 쉽게 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시그마의 정의는, 자, 아래에 있는 이 변수에 1부터 n까지, 요 위에 있는 숫자까지 차례대로 대입해서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 라는 게 바로 대표형 1번의 주제가 되겠죠. 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정리 좀 해주시고. 자, 일단 뭐 시그마 기본적인 성질이 대입해서 계산한다. 뭐 그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왜 곱셈 공식의 반대를 뭐라고 부르냐? 민균아, 곱셈 공식의 반대 뭐라고 부르지? 그 있잖아, 묶어내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지? 인수분해라고 부르지. 그제? 곱셈 공식의 반대를 인수분해. 그래서 사실은 니네가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중에 뭐가 더 어렵냐? 라고 하면 사실은 인수분해를 좀 더 어렵다 하는 게, 전개하는 건 편한데 묶어내는 걸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보고 이해해라.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1을 빼가지고 계산을 하래. 그럼 물론 이것도 1, 2, 3, 4, 5, 6, 7, 8, 90 대입할 수 있고, 얘도 1, 2, 3, 4, 5, 6, 7, 8, 90 대입할 수 있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선생님, 시작 번호하고 끝 번호가 똑같으니까 굳이 따로 대입하지 말고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다음에 한꺼번에 대입해도 되지 않겠느냐. 시그마가 전개된 걸 거꾸로 인수분해하는 느낌으로 묶어주잖아요. 그제? 번호가 똑같은 경우에.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앞에는 ak고 뒤에는 ak 빼기 1인데 걔를 뺀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더하기로 묶어 이게 지겠지? ak 빼기 1을 빼니까 빼기 ak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얘는 사라지고, 그럼 k가 1부터 10까지 언제나 1이라는 값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랑 곱해서 바로 10이 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적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거, 이건 뭐 상식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메모해도. 자, 뭘 적어두냐면 시그마 x는 1부터 10까지에 x 빼기 1의 제곱이나 시그마 x는 2부터 10까지에 x 빼기 1의 제곱이나 같은 값을 갖지 않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이거 똑같은 값 나오지 않냐? 확실하냐? 내가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0 대입해서 더한 거랑 여기는 2, 3, 4, 5, 6, 7, 8, 90 대입한 걸 더하라는 거지? 그럼 차이점은 뭐가 차이 나는 거야? 1을 대입한 거에 차이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식에 1을 대입하면 그 결과가 없지? 그럼 사실은 1은 대입을 하나?
대입하지 않으나?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은 얘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또 시그마에 또 숨겨져 있는 어떤 성질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메모를 좀 해두는 게 아마 유제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은 될 것 같아. 일단 먼저 메모해 주시고. 메모하세요. 자, 일단 이해를 하고 메모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 x 대신에 1 넣으면 어차피 0 되니까 2를 넣나, 2를 넣나, 1부터 넣나. 1 넣는 건 값이 0이니까 뭐 넣든 말든 상관없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선생님이 들었던 어떤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아마 이 페이지에는 유제 문제를 푸는데 아마 니네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해. 아마 첫 번째 유제가 아마 이런 테크닉을 좀 사용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대표형 2번 문제 풀이를 한다. 알겠지? 갑니다. 자, 내가 시그마는 곱하기가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식을 다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로 안 쓰면 틀린다. ak제곱에 2ak 곱하기 bk 더하기 bk의 전체 제곱, 이거의 값이 20이라는 게 주어진 거고. 그럼 두 번째 이 힌트는 또 전개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냐면 ak제곱 마이너스 2ak bk 그냥 더하기 bk의 전체 제곱, 요거의 값이 이제 8이 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주어진 건데 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니까 ak하고 bk의 곱의 n번째 한가접이 궁금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위식에서 아래식을 뺄 거야.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는데, 자, 봐. 아래 번호, 윗 번호 똑같으니까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계산을 할 때, 자,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도 상관없겠구나. 인수분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방금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빼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에서 얘 빼주면 4ak 곱하기 bk의 값이 20에서 8을 뺀 12가 되게 되고, 그러면 k랑 상관없는 숫자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 양변 4로 나눠주면 정답 얼마가 된다? 3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자, 여기 바로 대표형 2번 문제 풀이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대표형 2번 문제 이것도 정리해둘게. 근데 아마 뭐 어렵지 않은 사실은 성질이긴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어떤 세세한 그런 테크닉들도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을 거다. 미리 얘기 좀 합니다. 자,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아,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이 선생님이 말을 하지 말랬는데 말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죠. 그죠? 자, 대표형 2번 문제 풀어봤고 한 2개만 더 하고 끊고 갈게. 자, 대표형 3번하고 4번은 이제 뭐 공식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계산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 내가 뭐 딱히 따로 정리하라는 거 없으니까 잘 들어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선생님, 지금 분수식은 일단 시그마가 없고, 그럼 얘는 분수를 없애거나 아니면 부분 분수로 찍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일단 이 앞에 있는 이 8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8이 K랑 상관없는 숫자들은 언제나 시그마 안팎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 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시작 번호 똑같네, 끝 번호 똑같네. 그럼 이거랑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래서 얘랑 더해보려고 했지. 그랬더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더해줘서 바로 K3승 더하기 8에 K제곱 마이너스 2K에 더하기 4의 값이 4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한 거야. 물론 인수분해에 아주 뭐 잘 기억이 많이 나는 친구들은 이 K3승 더하기 8이란 놈이 사실은 K3승 더하기 2의 3승이 돼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K 더하기 2, 그 다음 앞에 거 제곱 K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4에 얘랑 곱한 거 반대 보인 마이너스 2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므로 분자가, 그래서 분모에 있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하고 약분되고 나면 K 더하기 2밖에 안 남겠구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더하기 2만 이렇게 남겠구나. 자, 이제 공식 적용해 보도록 할게. 자, 시그마 K가 아닙니다. 시그마 1차식 공식, 2차식 공식, 3차식 공식으로 기억해도 되는데, 자, 시그마 1차식 공식은 2분의 N이라고 하면 안 돼 또. 아까 뭐 잠깐 설명했었지만, 왜냐면 이게 위에가 막 바뀌는 경우 좀 있기 때문에, N이 맞는데 공식을 그냥 무조건 N이라 하지 말고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요렇게 기억을 해도 돼.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 막 2n 빼기 1이 될 때도 있고 막 n 빼기 1이 될 때도 있고 n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는요 k랑 상관이 없는 상수기 때문에 n이랑 2랑 곱해줘서 더하기 2n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42라고 하는 이 n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서 자연수의 n값만 조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2 곱해봤지? 그랬더니 n제곱에 더하기 5n에다가 마이너스 84가 0이 되고 그 얘는 12하고 7하고 요따 빼기니까 그럼 n값은 얼마? 7이 정답이 되겠죠. 12는 이제 음수기 때문에 답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은 7이 된다. 자, 이 문제 통해서 우리 확인할 거 정리해보면 시그마 k에 관한 시그마거든. k에 관한 시그마인 상황에서 k랑 상관없는 숫자들은 언제나 시그마 안 밖으로 이렇게 막 튀어나왔다 나갔다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따로따로 구해. 번호 똑같은데 나 1부터 n까지 대입하고 너도 1부터 n까지 대입할 거면 야 한꺼번에 하자 우리. 뭐 구차하게 두 번 하냐. 그래서 더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이제 뭐 시그마에 대한 1차식이나 상수항을 전개해서 정리하는 과정까지 이거에는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까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정리됐나요? 정리됐습니까? 자, 한 문제만 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7이 정답이 되겠다. 자, 대표형 4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인 베타인이라 했을 때 의미대로 가면 그거지. n 대신에 1 대입하면 알파 1제곱 더하기 베타 1제곱 알파 2제곱 더하기 베타 2제곱 계산하기 좀 귀찮으니까 근거와 계수 관계를 먼저 한번 뽑아볼게. 자, 갑니다.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과 베타 n이라 했기 때문에 근거와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n과 베타 n을 더한 놈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알파 n하고 베타 n을 곱한 친구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럼 물어볼까? 하림아 이거 뭐에서 뭘 몇 개 빼야 돼? 그래 합의 제곱에서 그죠? 곱을 2개 빼줘야 나오는 거지? 이건 뭐 중3 거니까 사실은 뭐 다 알 거라 생각해. 그래서 저 친구는 뭐라고?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뭘 계산하면 된다? 두근의 합 알파 n과 베타 n의 제곱에서 2개의 알파 n과 베타 n을 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자 마이너스 2n의 제곱이면 4n 제곱이겠고 자 곱은 1이므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얘를 지금부터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니네도 이렇게 해야 돼. 나처럼 잘 다? 차례대로 가는 거야. 자 먼저 4 써주고 몇 차식? 2차식이지? 2차식 공식 하는 거야. 이 시그마 2차식 공식. 메인 변수 n인데 n이니까 공식 쓰는 거야. 여기가 n인데 여기가 n이 아닌 다른 문자면은 이거 공식 쓰는 거 아니야? n에 관한 시그마인데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공식 쓰는 거야. 자 2차식 공식은 몇 분의?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그놈 1 더한 놈 2배 10의 1을 더한 11까지. 자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겠고 자 상수는 얘랑 곱해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구나. 자 얘랑 약분 되고요. 20에 11 빼면 220 220에서 10을 빼니까 자 210이 정답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볼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단원의 제목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라 일단 정리해보고 쌤이 예제 간단한 거 하나만 들어줄게. 예제 간단한 거 하나만. 여기까지 일단 먼저 가고 끊고 갈게.